무릎 통증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걷고 앉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뎌내야 합니다. 40대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연골이 얇아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체중 부담, 잘못된 자세 습관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무릎은 이제 좀 그만 부려먹어달라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관절 건강이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 이 시기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1. 허벅지 근육을 키우세요.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의 약화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을 대신 흡수해줍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버티는 동작만 하루 10회씩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헬스장 등록보다 훨씬 쉬운 시작이죠. 2. 체중관리. 무릎에는 절실한 부탁입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 하중은 3.4kg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릎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3. 걷되 제대로 걸으세요. 무조건 많이 걷는 것보다 평평한 길에서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공원길이 무릎에 부담이 덜합니다. 등산도 좋지만 내려올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내려올 때 무릎에 가장 큰 충격이 가거든요. 4. 따뜻하게 그리고 스트레칭. 찬바람이 불면 관절도 움츠러듭니다. 무릎 보호대나 따뜻한 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시고 자기 전 가볍게 무릎을 굽혔다 펴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아침에 뻣뻣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5. 아픈 무릎도 제대로 돌보면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동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날에는 무릎이 뻐근하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관절이 굳은 듯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참고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은 무조건 나이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원인을 살피고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통증도 줄이고 움직임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비싼 기구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무릎 관리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6.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쉬지만 마세요.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갑자기 붓고 심하게 아픈 날에는 쉬거나 활동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으면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무릎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집이라고 한다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집을 받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무릎도 편안해집니다. 미국정 형외과학회는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운동이 통증과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고 설명합니다. 달리기처럼 충격이 큰 운동보다는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과 같은 저충격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보며 조금씩 늘려보세요. 미국정 형외과학회 https://orthoinfo AAOS orgndis-conditionsaltrhris 운동. 무릎이 붓고 통증이 계속 심해진다면 버티지 말고 중단한 뒤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의자에서 하는 간단한 허벅지 운동.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편하게 기대고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서 무릎을 곧게 만든 뒤 잠시 유지하고 다시 내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횟수로 시작하고 상태에 따라 서서히 늘립니다. 운동의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많이 하고 며칠을 쉬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로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받았거나 인대 연골 손상이 있다면 의사나 물리치료사에게 자신에게 맞는 동작을 확인하세요. 8.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릎은 걸을 때마다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합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이 받아야 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분은 무리한 단식보다 식사량과 간식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콤한 음료를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시고 야식을 줄이며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챙겨보세요. 체중 감량은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한 일도 되지만 내 무릎이 짊어진 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살을 빼야 운동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활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면 체중도 천천히 따라옵니다. 9. 신발도 무릎 건강에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밑창이 너무 얇거나 한쪽만 심하게 다른 신발은 걸을 때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적당하며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집안에서도 미끄러운 슬리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약한 분에게 넘어짐은 통증보다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이런 증상은 진료받으세요.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관리입니다. 가벼운 뻐근함이나 시큰거림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 의료기관에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지거나 무릎을 다친 뒤 체중을 싣기 어려운 경우, 무릎이 갑자기 크게 붓거나 모양이 달라진 경우, 무릎이 잠긴 것처럼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 경우, 무릎이 붉고 뜨거우면서 열이 나는 경우, 자꾸 힘이 풀려 넘어질 것 같은 경우, 통증이 수면과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좋아지지 않는 경우, 특히 붉어짐, 열감, 심한 부기와 발열이 나타나면 감염 가능성도 있으니 신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영국 NHS 무릎 통증 안내 https www nhs uksy emptomskne-pain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걸음을 바꿉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이 소중한 무릎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우리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돌보는 만큼 응답하는 오랜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걸어온 무릎에 이제는 따뜻한 관심을 건네보세요.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속도로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앞으로의 10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가벼워지고 좋아하는 사람과 걸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증상에 따른 정보이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덕올립.